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강연회를 두 군데를 좀 가는 바람에 저희 그 태백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막 체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 이제 좀 잤어요. 자고 병원 갔다 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나았는데 불이 났게 지금 제가 4시부터 이거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게 제가 이번 주 함께 배우기를 지금 아직 자료를 다 못 만들었어요. 이제 정상적이면 오늘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오늘 중간 시간에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이 붕 뜰 수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배우기는 못한 거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보니까 어제 저기 태백에 이제 갔을 때 거기 계신 분께서 요걸 좀 주시더라고요. 요거. 되게 잘 만들었죠. 저를 아주 똑같이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또 많이 오실 줄은 몰랐고 제가 이제 빨리 이것도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한 게 어제 이제 끝나고 이렇게 좀 사인도 해드리고 좀 사진도 찍어드리는데 이제 한 분께서 계속 이제 제 방송 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계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좀 약간 좀 죄송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요즘엔 제가 막 종목 막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는 안 하잖아요. 보고서 위주로 또 이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무튼 제가 뭐 너무 높을 땐 조심하자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워낙 또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때 뭐 종목들 있잖아요. 뭐 SK도 있고 당시에 뭐였죠? 뭐 현대모비스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뭐 삼성전자는 지금 좀 올라왔지만 삼성전자 뭐 많이 있었죠. 찾아보시면 아무튼 그런 이제 기업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신중하게 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너무 아직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계속 인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도 7만 원 넘은 것처럼 뭐 부실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아니니까 여력이 되시면 뭐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 같고 아무튼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항상 이제 요즘에 함께 배우기 뭐 이런 것도 해드리지만 더 좀 신중하게 멘트도 드리고 하려고 좀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좀 낮은 가격, 좀 소외받은 거 위주로, 그리고 흥분하지 말자. 그 멘트를 왜냐면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또 습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도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제 좀 몸은 좀 오늘 좀 힘들고 안 좋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좀 의미 있는 좀 강연이었고 다시 한번 좀 반성하게 됐고 예전에 더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SK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전자 그리고 자동차 전망 또 EUV 오늘 좀 반도체가 많아요. 반도체, TV, 엔비디아, 폴더블 폰 요거 관련돼서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지금 빨리 좀 한번 해봤으니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SK하이닉스는 이제 헤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뭐 지금 가격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올렸고 PC 고객들의 이제 주문이 좀 회복 중에 있고 고객들 재고가 어느 정도 지금 좀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긍정적이고요. 또 마이크론 제품 불매하는 운동이라고는 불매를 하고 있죠. 중국이. 그래서 심리적 영향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수급에는. 그리고 모든 선행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역사적 평균 매수가 1.5배니까 아직도 싸긴 싸다. 내년 하순경에 1.8배 이상의 고점. 여기가 14만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도는 내년에 한 2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2배면 내년에 10만 원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그 조건들은 맞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망한다, 정말 안 좋다, 뭐 6만 원 깨지면서부터는 막 저도 욕도 많이 먹었죠. 막, 예, 막 뭐 5만 천 원까지 빠지니까. 근데 그래도 뭐 계속 저는 예,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건데 결국 지금 이제 7만 원까지 어쨌든 넘어섰고 하이닉스도 10만 원 넘어간 것처럼 느끼셨겠죠. 물리면서 투자해야 돼요. 반도체를 뭐 확인하고 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 삽니다. 그냥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하고 산다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밝혀졌죠. 그래서 일부에선 확인하고 사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물릴 거 각오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반도체 그렇게 안 하시면 수익이 안 납니다. 예. 좀 벌써 지금 업황이 완전 좋아진 것도 아닌데 벌써 7만 원 왔어요. 하이닉스 10만 원. 그잖아요. 지금 좋나요, 업황이? 안 좋아요, 아직도. 확인하면 이미 훨씬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앞으로 반도체 할 때 너무 좋다 또 얘기 나올 때. 그래서 지금 전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약간 진정하자. 특히 하이닉스. 왜냐하면 저 HBM3 우리 공부했죠. 우리가 이게 공부하기를 되게 잘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HBM3 한번 확 다뤘죠. 거기서 하이닉스가 공급사인 것도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했지만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다 공부했던 건데 이게 세계 최대 지금 GP 업체 유일하게 공급을 해요. 삼성도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급등하는데 다만 단기 상승폭이 좀 과도하니까 그 부분은 좀 진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만 원 이하는 저는 다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에서 또 추격은 하지 마시고 보유하세요. 그리고 반도체는 아마 내년까지는 한번 보유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다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살필 건 살펴야죠.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게 될지 나중에 뭐 이런 유동성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다만 지금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은 좋지만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저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는 리튬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포스코의 근본은 철강입니다. 철강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 철강이 메인이에요. 그잖아요. 철강이 안 좋은데 이게 단단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철강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데 리튬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좀 빠지는 거고 다만 올해 하반기 철강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부동산 선행 지표가 돌렸대요. 중국에. 중국 부동산이 좋으면 철강 좋아집니다. 이게 포스코홀딩스의 가격 결정 요인이에요. 주가의 핵심 동인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당연히. 포스코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리튬 제외하면 철강 가격 결정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중국에. 이게 선행 지표가 지금 3개월 연속 상승. 예, 그리고 주거용 건물 매매 면적도 하락폭이 완화. 마치 반도체처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지면 그 철강도 살아날 거고 그러면 철강 영업이익도 회복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리튬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양산 들어가요. 호주 필바라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그걸 수입을 해서 아마 수산 리튬을 만드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드디어 양산이 올해 하반기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번 냉각기 지금은 반도체로 쏠리니까 이쪽이 빠져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조심하자. 포스코도 제가 뭐 포스코 워낙 긍정적으로 멘트 예전에도 많이 해드린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왜냐면 그때는 이제 너무 쌌기 때문에. 근데 40만 원 넘을 때는 좀 조심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35만 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는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다 왔잖아요. 그래서 35만 원 이하로 이제 내려온다면 이제는 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회를 노려보시면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LG전자 지금 주가 방향은 이익과 일치하는데 0.7배에서 1.4배인데 상단이 1.34배 수준이 적절하다.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 그 내용이고 목표 주가 아마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해요. 그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스틸, 레진, 구리. 그래서 마진이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플 일렉트로닉스가 지금 경쟁사인데 이게 마진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러면 LG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전입니다. 일단 아까 포스코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LG전자의 주가의 핵심, 그러니까 실적의 핵심은 가전 그리고
성장은 자동차 부품, 그죠? 포스코는 리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기업 분석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업부를 계속 추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두 개죠. 이거 좋아진다고 하고, 전장은 이제 성장 꾸준히 할 거고. 네. 근데 물론 확인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다만 저는 10만 원 초반이 좀 좋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이익과 주가는 비례하고요. 이 3대 원재료가 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가전사업부의 이익률은 좀 좋아질 것 같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아유 잠깐만요, 여기 이제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올해 하반기 전망인데 요약본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피카 우려가 여전한데 낮은 재고가 이어질지 이게 의문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유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 소매 판매 있죠. 이건 잘 약간 성장이 둔화된 건 맞는데, 현대 기아의 강점은 플릿, 법인용 차량 있죠. 상업용. 이쪽이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 영업을 못했죠. 대부분 업체들이 법인카를, 예, 법인카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 플리카는 미국에서. 예. 그래서 현대기아는 이쪽에 좀 승부를 걸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25년까지 왜 자꾸 좀 들고 가셔라, 흔들리지 말고,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오히려 급락하면 좋은 기회고요. 왜냐하면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현대가 올라와요. 이게 명백한 패드. 현대와 테슬라가 지금 이걸 먹고 있어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뤄왔던 점유율을 지난 10년간 이뤄왔거든요. 10년간 잃었어요, 현대기아가. 각고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의선 회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잘한 거죠. 디자인도 완전히 바꿨고, 투자도 많이 했고, 전기차도 그렇게 욕 많이 먹었죠. 너네는 왜 전기차.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현대기아 2016년 17년에 제일 많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18년도까지인가 주가 정말 안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저기 삼성동에 땅 사고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그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현대기아 엄청 욕 먹었어요, 주주들한테도. 너네는 왜 이 또 전기차도 안 하고, 아주. 그리고 파업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전기차 사업 벌써 하고 있고, 일본은 저기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죠, 전기차 사업도.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전기차 잘 안 하지? 근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러니까 조용히 했던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모든 게 준비 끝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세일즈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플랫폼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판매될 텐데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통신사와 EUV 밸류체인, 우리 뭐 EUV 공부도 했고, 저기 어제도 제가 이제 저 경기도 의왕시하고요, 제가 태백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이제 사인도 해드리고 할 때 함께 배우기 되게 좀 고맙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공부 여러 번 보고 계시대요. 막 한 3번, 4번에 걸쳐서 본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뭐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하면서. 그래서 함께 배우기는 계속 좀 열심히 할 생각이고, 내일은 못하는 것만 좀 양해해 주시고. 근데 우리 EUV도 이거 궁금하면 함께 배우기에서 EUV 찾아서 또 보시고 그러면 돼요. 그거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공부가 별게 있나요? 그리고 메모해 놓고, 그죠? 네. 그래서 일본 업체 탐방 이제 미팅을 했는데, 명백한 건 뭐냐면 EUV 밸류 체인이 좋아지고 있다. 이걸 지금 더 지금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이 연구원님이. 우리 공부 잘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공부했죠. 네. 뭐 SNS 텍, FSD도 있고 많이 있어요. 또 중국향 장비사들 실적이 좋은데, 이건 넥스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은 좋을 것 같다, 그 내용이고. 디스플레이 투자도 좀 드러나니까, 그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 5G OLED 이거 맥북에 들어가거든요. 삼성이 만들어주는 걸로 아는데 여기 대응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그 5G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뭐 덕산 네오룩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 회사들,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로 되나 보다. 뭐 아바텍도 있을 수 있고, 또 뭐죠? 이 캠트로닉스, 시각, 이런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관련 기업들
조사해보는 거 SFA, 뭐 AP 시스템, HB 솔루션 많이 있죠. 예, 장비사들도.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 힌트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 클라우드형 데이터 센터 이쪽 시장도 회복이 될 것 같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스크린은 이제 칩넷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패키징, 2.5D 패키징, HBM3 할 때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이런 것들을 기존 반도체 업체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적용해서 AI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매출 비중이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 아직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수혜는 지속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 이쪽 반도체 쪽에서 이쪽은 되겠구나. EUV, 중국향.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OLED, 예, 맥북에 들어가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쪽. 그 다음에 저기 그 3D 패키징, HBM3, 첨단 후공정. 뭐 그러니까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는 너무 올랐죠. 사실 너무 좀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가격이 좀 무서워요 지금. 아무튼 그렇고, 근데 SNS 텍을 보통 애널리스트분들 탑픽이지만 우리 FST도 공부해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솔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서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반도체 전망은 이제 굉장히 긴 자료인데 제가 그냥 캡처만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소매 매출은 아직은 안 좋지만 중국이 돌아서고 있고, 대만도 출하량이 이제 뭘 보시냐면 바닥에서 다 돌리고 있어요. ODM 회사들. 예, 그죠? 그리고 3월부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예, 시간은 다소 필요하대요. 아직은 좀, 예, 속도는 높지 않으니까. 그럼 바닥 찍은 거죠, 보시면.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의견이, 전 이걸 보고 좀 놀랬던 게, HBM3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신 하이엔드 GPU, 저희 인공지능 챗 GPT, 대당 8대씩 탑재하는 그 AI 서버, 인공지능 서버 있거든요. 이게 올해 출하는 15에서 그러니까 한 200만 대 정도, 150만에서 불가할 걸로 좀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생산량이 그걸 못 따라간대요. 생산량 때문에. 근데 하이엔드의 그 인공지능 서버용 D램 있죠. 이거는 수요가 무려 342%, D램 탑재량이 121%.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HBM3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HBM 인공지능 서버 출하량은 감소하는데 저 챗GPT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D램 수요가 는다는 얘기예요. 그 서버 이것 때문에 서버 전체 평균 탑재량이 19.9, 전체 D램 수요가 서버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올해 전체 서버에서의 그 D램 수요가 여기도 12.2%나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기존 GDDR 아시죠? 예, 가까운 데 있는 그 DDR, HBM이 요즘엔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3배 비싸요, HBM이. 예. 근데 요게 최대 HBM 공급업체 전체 D램 매출. 원래 저 5%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하이닉스 얘기잖아요. 하이닉스 매출에서 전체 D램에서 HBM 비중이 원래 5% 이하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0% 이상. 그러니까 송명석 연구원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게 맞다면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이룰만 하죠. 이 의견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증가하죠. ISM 제조업 지수도 바닥에서 더 나쁠 것 같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일 땐 투자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대출 증가율 중국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것도, 이게 중화권이 왜 우리가 지금 중화권 수출 잘 안 되죠, 반도체가.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스마트폰도 안 사고, 아니, 생산도 안 하고 재고가 많아서 그렇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송명석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별로 안 좋대요, 전반적으로. 근데 미국 쪽은 뭐 우리가 견조한데 중국만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도 중국의 IT 소매 매출이 증가했는데 그때도 메모리나 한국 수출에 의해서 중국 비중이 낮았던 적이 있었대요, 지속적으로. 그 이유는 구조적인 거래요. 뭐냐면 탈중국, IT 생산 기지가 중국에 다 빠져나가죠. 애플이 인도, 베트남, 예, 뭐 삼성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이제 다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중국의 수요도 뭐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중국이 좀 안 좋다,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변화된다.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보면 그 여기 아세안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 인도 비중하고. 그러니까 이 의견도 맞는 거죠. 그래서 중화권이 줄고 중화권 외, 미국 늘고, 예.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저희 반도체 또 투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중국 경기만이 안 좋아서 중국 비중이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 제한은 불가능하다. 저도 이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IT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 거 써야 돼요. 왜 마이크론 거 안 쓰면 어떡할 건데요? 점유율이 70%인데 D램 점유율이 한국이요. 낸드 점유율은 50%고 중국은 얼마 안 돼요. 중국 D램 점유율 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 거 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꼭 피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 한국한테 이런 반사 이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 지금 미국 반도체 수입하는 거 그거 내년까지는 유예해 주겠다고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게 확정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장비 업그레이드 문제는 27년까지는 걱정하지 말래요. 27년입니다. 이거 다행이죠. 그러면 시간 벌었고, 이렇게 보면 좀 최악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 올라가는 이유들을 좀 조목조목 잘 또, 예, 팩트 체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삼성전자 여전히 싸죠. 근데 지금 7만 원 이상에선 좀 뭐 쫓아갈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파운드리가 이게 지금 4나노 수율이 좀 안정화된 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건 맞대요. 근데 파운드리 공급자를 그저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 함부로는 못 바꾼대요. 비용이 너무 든대요. 갑자기 TSMC 쓰다가 삼성 거 쓴다 쉽지가 않대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죠, 삼성이. 수율만 나오면 돼요. 근데 다행히 나오고 있고, 내년에 저는 그래서 오사트 있죠. 뭐 네페스나 엘비세미콘, 두산테스나도 내년을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내년에 갤럭시 S24에 삼성이 만든 AP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파운드리 통해 가지고 지금 퀄컴 거 쓰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다 누가 합니까? 오사트들이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기대해 보자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또 TV 교체 사이클 플랫폼 전략인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따왔는데, TV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논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6년 주기로 예측, 대면적과 추세에 따라 면적 기준 4년 주기로 이게 발생을 한대요, 교체 사이클이. 근데 2018년과 19년이 TV용 디스플레이 출하가 정점에 이르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늦어도 25년. 예, 그래서 그때 TV 패널 출하가 엄청 많았대요. 그러다가 또 2020년에 코로나 터져서 더 터져버렸죠.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엔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성장할지는. 왜냐하면 전 TV는 성장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살 사람 다 샀어요. 교체 수요는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죠.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 좋아질 거냐, 요걸 보는 건데, 적어도 이제 더는 안 나빠지겠죠. 점진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TV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혁명, 메모리 수혜는, 이런 이제 제목인데, 근데 김양재 연구원님은 좀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HBM 시장이 전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게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생성형 AI, 챗 GPT에 탑재되는 거는 더 미미하다. 그래서 성장성 높지만 너무 초창기다, 아직은.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10,000개 사용된대요, 챗 GPT에. 여기에 80GB가 들어가는데, GPU당. 근데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HBM3는 96GB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우리 계산해봤죠. 12층 2GB, 24, 그리고 주변에 4개, GPU 주변 4개 들어가죠. 그럼 4 하면 96기가 나오죠, 최대. 그래서 아무튼 이제 80기가에서 좀 더 늘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 메모리 산업 수급을 논하기는 이르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약간 또 저기 그 송명수 연구원님은 그래도 AI 시장이 열리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강도는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호재예요. 그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이닉스나 삼성이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이 실제 지금 개선될 걸로 보잖아요. 여기에 이게 붙으니까 주가가 폭발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특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지겠죠. HBM3. 예, 내후년 가면 더 많아질 거고. 그 SK증권의 박형우 연구원님 폴더블폰. 저도 이제 폴더블폰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7월 26일 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KH바텍, 파이nem텍이 두 개입니다. 그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보실 때 그 7월 26일이니까 보통 일주일 전 되면 또 주가가 조금씩 빠질 수도 있어요. 미리 올라서. 그래서 저는 전략은 뭐냐면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는 게 낫다. 왜냐면요. 과거 21년도에 언팩 행사 이틀 전에서 한 10거래일 동안 주가 폭락을 했대요. 근데 예약 판매가 잘 되니까 주가가 한 50%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절반은 조금 트레이딩, 나머지 절반은 예약 판매 보고 대응.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올해는 좀 잘 팔릴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일단 바뀝니다. 모양이 이렇게. 이쁘죠. 이 디스플레이가. 그 옛날에 이게 그 판매 앞두고 한번 급락했다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물론 다시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아주 장기 투자 하실 필요는 없고요. 트레이딩이죠, 어쨌든. 그리고 내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증설할 거다. 판매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중국 회사들이 엄청 공격적이에요. 점유율 뺏기면 안 되니까. 힌지 회사들이 수혜받는 게 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물방울 힌지로 꽉 닫히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KH바텍, 파인엠텍이죠, 지금은. 그래서 5가지 포인트인데 초기 예약 판매 보시고 폴더블 아마 더 판매 의지가 있을 것 같다, 내년에. 그리고 중화권이 지금 잘해요. 옛날에는 허접하게 만들었거든요. 진짜 정말 이상했어요. 이제 아예 보기도 힘들 정도로 주글주글하고. 근데 지금은 잘 만들어요. 중국도. 삼성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더 공격적으로 증설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폼팩터가 나오고, 애플은 참전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25년도. 근데 애플의 출시가 늦어지면 삼성한테는 더 좋은 기회다. 왜냐면 맨날 애플 따라하기만 했는데 이번엔 애플보다 먼저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한번 그 보고서는 짧게라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파가지고 이게 시장을 장중에 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일단 한번 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반도체 말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증시가 이제 왜냐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좀 약간 리스크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흥분하지 말자. 여전히 소외된 거 위주로 보자. 그 말씀 자꾸 드리는 거고, 반도체도 소외될 때 사신 분들 얼마나 지금 기분 좋아요. 아니면 버티셨던 분들 안 팔고 기분 좋잖아요. 또 공부한 만큼 수익 나잖아요. 예. 저도 뭐 저 한미 반도체 보면은 저 정도 갈 줄 몰랐지만 뭐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공부한 게 그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참 재밌죠. 막 공부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과 안 나면 하기도 싫지만. 그래서 계속 해보시고, 우리가 할 게 저도 지금 너무 많은 게 이제 배터리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끝나면 뭐 풍력도 있고요. 풍력도 한번 해야 되고, 로봇도 해야 되고, 많아요. 해야 될 게. 조선도 해야 돼요. 조선도 해야 되고, 예, 해야 될 것들이 좀 산적합니다. 근데 언제 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재밌잖아요. 공부하면서 공부한 대로 또 좋은 거 찾아서 투자했더니 수익도 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함께 배우기 하면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좀 변동성은 좀 당분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시장의 기조 자체는 뭐 견조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만 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반도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사요. 1조를 샀어요, 반도체를. 보이시죠? 다른 거 다 팔아버리고, 예, 다른 섹터는 그냥 섹터도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팔았고, 반도체 대표주 그냥 급등 다 했고요. DB하이텍도 올라갔고, 삼성이 드디어 7만 전자 됐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진짜, 그죠? 그리고 재료 회사들 오늘 급등했고, KNJ, 와, 이 동진 그렇게 뭐 그죠? 동진 이게 EUV잖아요. 예, 동진도 결국 갔고, 오랜만에 덕산하이 메탈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안 간 기억도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고, 솔브레인이 좀 아쉽네요. 예, 오늘
하이닉스 좋았고 테스. 다만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 좀 많이 이게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쪽도 오늘 보니까 여기 서플러스 글로벌, HPSP, 야, 이게 참 영업이익률 50% 넘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좋았고, 다만 오늘은 좀 여기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오 일부 좀 빠졌고, 그리고 PCB도 요새 좋죠. 이수페타시스가 뭐 엔비디아 공급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아마 그랬던 최근에 강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니켈 관련주들은 오늘 니켈도 뭐 오른 건 아니네요. 대부분 빠졌네요. 일부 기업들이 오른 거고. 그리고는 없어요. 보시면 카지노 조금 올랐고, 그죠? 없죠. 임플란트 일부 버텼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1600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쏠려서 그래요. 다른 건 안 좋았고. 해운주가 오늘 좀 안 좋았고요. 페노션이 뭐 8%나 빠졌네요. 예. 근데 왜 빠졌는 거죠? 200만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 너무 저쪽에 좀 쏠리니까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한 좀 그 하락인 것 같고요. 근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쪽이 좀 안 좋았고, 6개 관련주는 최근에 좀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대부분 좀 좋진 않아요. 철강주도 좋진 않았고, 피팅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태광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그 서울대 동아리, 아니 그 투자 동아리, 거기 SMIC 치시면 되죠. 네이버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우주항공도 누리호 발산 축하드릴 일인데, 역시 그냥 차익 매물 나와버렸네요. 아무튼 성공했죠 어제. 전력설비 좀 빠졌고, 그냥 다 빠졌네요 오늘. 풍력도 좀 빠졌습니다 오늘. 빠졌고, MLCC도 오늘은 좀 좋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른 IT는 못 갔어요. 그죠? 대부분 못 갔고, 다만 그 어제 공부해 보니까 세코닉스가 좀 괜찮았죠. 좀 쫓아가지 마시고 한번 기회를 주겠죠. 그래서 한번 공부 꼭 해보시고, 세코닉스도 어제 보고서 보니까 뭐 양승수 연구원님도 그렇고 내용 괜찮더라고요. 공부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찾아가지고 사업 보고서 보고 딥하게 파보는 겁니다. 뭐 전환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막 다 체크하고, 그게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 다음에 오늘 정유주 안 좋았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5시 반이어가지고 이거 좀 마무리까지 하려면 좀 시간 걸리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와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분 좋겠지만, 물론 반도체가 다 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은 너무나 좀 안 좋았고, 장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날이었다,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좀 부진하게 끝이 났고, 네이버가 오늘도 좀 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NC도 NC 게임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직 출시도 안 한 게임인데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SKI 테크놀로지, 근데 저건 좀 지켜보셔야 돼요. 아직 게임 출시는 하반기니까. 그리고 우주항공주들 좀 빠졌고, 음식료주들 빠졌고, 2차전지가 오늘 좀 안 좋았죠. 태양광도 좀 안 좋았고, 그죠? 오늘 아마 에코프로 BM도 좀 빠졌고, 2차전지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양도 좀 많이 빠졌고요. 한정기술, 농심, 음식료, 반도체에서도 EUV 쪽 좋았고요. 동진세미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좀 빠졌고, 메디톡스는 좋았네요 오늘 다시. 효성 TNC는 좀 빠졌고, 윤성 FNC 2차전지죠. 그러니까 확실히 2차전지가 힘이 빠지면서 반도체 대장주로 그냥 붙어버린 건 그런 좀 움직임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좀 움직임이 오늘 나왔던. 이오플로우는 아마 M&A 이슈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은 반도체 날이었고, 반도체가 모든 걸 장악했다. 반도체도 근데 극소수 종목, 삼성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그런 장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좀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아무튼 내일 그 함께 배우기 못 올려드린 건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다음 주에 못 해드린 것까지 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뵈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 날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제가 월요일 날은 격주에 한 번씩 거기 주진우 라이브 또 나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격주로 나가요. 그 홍사훈 기자님이 하시는 이제 KBS 라디오 4시에, 그러니까 4시에 그 홍사훈 기자님이 하시는 KBS 1 라디오 있죠. 거기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진우 라이브 6시 반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월요일 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가니까 저녁 6시 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너무 죄송스럽고, 예, 아무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